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3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옵니다. 네. 예. 하지만 또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 나이에 불금이 필요 있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 없지만 우리의 젊은 후세대들을 위해서 네. 예,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금 그러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 튀었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예. 줄었다는 얘기는 예. 우리도 사춘기가 있나? 청춘은 다 갔다는 얘기죠. 이제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 무조건 남은 시대는 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네.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제목을 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해서 지금 두 차례나 방송했어요. 네, 우리 배용석 그 대표님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네.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한번 모셔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이 방송 세트에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예. 자, 배용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입니다. 예. 배용석 대표는 불금에 뭐 합니까? 전 불금에도 그냥 놀아요. 여기 조금 젊은가 보네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놀고 계신답니다. 이게 동두천, 네, 양주 네, 그쪽에 네. 총선까지 또 나가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잘 해봅시다 우리 같이. 자,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4일 날, 우리 어제죠. 예,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됐다. 그래서 네.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여기에 뭐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네.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 대표가 바라본 미국 금리 동결. 자, 요거를 우리 대한민국하고 연결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미국 금리가 네.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라서 그런 거지. 네. 이게 동결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동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제 얘기를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한 두 차례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오르는 게,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 뉴스를 한번 브리핑을 쭉 해봤더니 네. 그동안에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물가가 잡혔대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일단 잠시 동결을 하는 걸로 했고,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하반기에 올릴 거냐 하니까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똑 떨어지게 답이 된 건 네네, 아니고, 네네. 뭔가 기대감을 갖게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 배 대표는 어떻게 봤어요? FOMC 회의가요. 네. 7월 달에 또 있습니다. 예, 7월에 바로 다음 달이네. 예, 9월 달에 있죠. 예, 10월 달 안 하고 예. 11월, 12월 이렇게. 예, 앞으로 4번 이제 남았는데 예, 4번 중에 2번 이상을 금리를 올릴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이제 한 달 건너서 이제 한 달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건데 네, 지금부터 이제 조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을 쉬고 네. 다음 달에 올리고 그 다음 달에 쉬고 그 다음 달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미 연준의 위원들이 그래프상에 빨간 점 찍는 거, 파란 점 찍는 거, 그걸 가지고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등, 폭락 이걸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점도표상으로도 이제 5.6%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5.5보다 더 올라가 있으니까 2번 이상 한다는 얘기죠. 두 번 정도는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부동산이 상당히 지금 폭락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제 오르는 조짐도 있고, 특히 세종시와 서울은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라 있고,
서울도 지금 일부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네, 이 환율이 미국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금리라고 해도 미국이 신뢰도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많이 빠져나가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어제 뭐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자, 우리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 한번 찍어볼게요. 네, 2007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2007년도에 예. 2007년도에 상당히 올라가지고 거의 5%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때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혔다가 2009년부터 거의 1%대를 이제 유지했죠. 네. 1%대를 유지했고 이제 다시 2.5% 네. 뭐 5%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지금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죠. 네. 현재에 이제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너무 많이 찍었죠. 네.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약간 음모론이 있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예, 예. 첫 번째는 미국은 자신의 기축 통화력을 믿고 네. 무한정 찍어도 된다는 이제 자신감. 네. 요것이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미국은 자산이 되고 또 기축 통화이고 또 달러, 페트라 달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리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자신감이 이것을 많이 찍었을 수 있고. 또 백군국의 심리네. 그 두 번째 예. 또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음모론인데요. 네. 디지털 통화로 가기 위해서. 아, 예. CBDC로 가기 위해서 예. 모든 은행을 파산시킨다는 시나리오가 예. 이미 2017년도에 네.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현재와 같은 종이화폐의 네. 모든 것을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네. 쉽게 말해서 폭발적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못 이긴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고 대규모 은행 파산과 함께 지금 하나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어제 그 해킹 그룹이 네. 해커 그룹이 네. 유럽 은행 모든 은행들을 그 디도스 공격하겠다 그랬어요. 한 게 아니고 하겠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세웠던 시간이 48시간이었는데 예. 이제 24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뒤에 유럽의 은행 모든 시스템을 붕괴하겠다고 했어요. 이야. 근데 이것을 또 누가 미리 이야기했냐면 다보스 포럼에 수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예. 분명히 어택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그때에 기축 통화가 무너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제 재미있는 이건 재미로 들으세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CBDC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사로잡기 위해서 은행들을 폭발시키고 개개인의 빚을 면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돈을 쓰면 이런 게 있었죠. 얼마 전에 왜 여민전을 쓰거나 지방 화폐를 쓰면 할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쓰면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줘가지고 종이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지자체들마다 버스 요금을 종이돈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다 디지털 아예 이제 우리 세종시도 예. 한두 달 뒤면 네. 아예 종이돈을 안 받아요. 아니 이제 요금 자체를 안 받는데.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거는 힘든 게 내가 그거 부연 설명을 드리려면 외지에서 온 사람은 공짜로 태워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카드는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디지털 화폐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충전 기능 있는 화폐를 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그건 뭐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들 오늘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제 재미로 말론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재미로 CBDC의 문제는 사유재산제를 건드리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 같으면 쉬울 수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CBDC 하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CBDC가 뭐냐면은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 화폐를 갖다가 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그 전자화폐로 해서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말은 많지만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96%까지 코로나 흰신을 신었잖아요. 이 코로나 흰신을 신는 것처럼 디지털 이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QR코드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순간 마찬가지로 편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는 시혜적으로 기본소득처럼 나눠줬다가 나중에는 자기 도시에서 밖에 못 쓰게 한다든지 또는 어느 특정 사람들은 못 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네. 우리 배영석 대표님, 네. 3차 대전은 일어납니까? 그 옆에 그 세종시 옆에 대전이잖아요. 예, 우리 배 대표가 이런 면이 있어요. 예, 예. 예, 자, 그런 대전도 있고. 예, 저는 네, 예. 세종 대전은 몰라도 3차 대전은 어떤 모양으로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네. 미국이 자신감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국가적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항상 위기를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상의 적을 산정하는 거예요. 야, 그 예. 가상의 적을 예. 산정한 것이 처음에는 러시아였는데 예. 러시아와의 게임에서는 지금 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적은 누굽니까? 이제 예. 중국이에요. 예. 중국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네. 압박을 하다가 이번 주에 잠깐 풀어주고 있는데 네. 이 압박이 계속 심해지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 수밖에. 네. 근데 지금 항상 미국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보면 자기들이 먼저 도발 안 합니다. 도발거리를 주지. 예. 그게 이제 월남에서 통킹망 사건이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결국에 남은 게 뭐냐 대만 문제입니다. 예. 대만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게 만드는 거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차 대전이 미국이 위기를 자기들은 전쟁을 해도 국가적 위기를 안 당해요. 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미국은 그 위치 자체가 요새 같아 요새. 그래서- 양쪽으로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미국을 침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네. 물론 파병 이제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 3차 세계 대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대만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 유명한 공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원 이름 센트럴 파크는 미국이지. 그 유럽? 아니 요새 밑에 요세미티의 옐로스톤. 요새 밑에 공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재 개그. 예? 요세미티. 요새 미티라고. 요세미티 뭐 하냐고. 예. 그게 인디언 말인데 인디언 말은 우리 고조선 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얘기하고. 그것도 참 재미있는 네, 얘기죠. 네, 네, 예.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아군인지를 잘 네. 몰라요. 지금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대리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누가 좋은 나라고 누가 나쁜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깁스고요. 러시아는 반깁스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예. 미국이 오랫동안 공들인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6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그 우한 넵스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릭입니다. 실제로 모든 네. 생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세계 전쟁의 도화선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러시아가 너무 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게임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이 젤렌스키는 어떻게 보면 뭐 이미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했지만 자기들이 키운 사람이래요. 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세계 패권의 가장 핵심 세력은 영국이라고 보시면 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영국의 지금 이제 왕이 된 그죠? 왕이 된 이 친구가 네. 이 딥스 세력의 수장입니다. 네. 예.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자기들 엘리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일 충성스럽게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네. 프랑스의 총리입니다. 마카롱. 네. 네. 이 친구가 장학생이에요. 네. 다보스 포럼에.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앞장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를 네. 단일 정부화해서 그 밑에서 이 세상을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단일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어젠다가 네. 이게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거든요. 그레이트 리셋. 네.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안 될 때 네. 껐다가 켜면 다시 되는 것처럼 네. 자기들이 세계를 한번 뒤집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봉건 사회를 만들겠다. 아.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단순히 금리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이 금리 문제는 미국이 처해 있는 입장, 앞으로 계획 속에서 말 그대로 딥스의 세력들, 딥스는 깊은 곳에 있는 네. 선출되지 않은 리더들을 말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이들이 지금 뭔가 세계를 해보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흰 고무신 사건 있잖아요. 네. 이 팬데믹 사건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에게는 확실한 적을 발견하게 만든 사건이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저쪽 입장에서는 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번에 이 3년 반의 전쟁은 네. 5대5로 이겼습니다. 서로가. 아, 시민들이 비겼네. 네, 시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예, 네. 예, 예. 이 싸움을 시작한 곳이 사실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반격을 했고요. 반대를 했어요. 예, 네. 예. 자, 우리 배 대표님.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그리고 이게 분명히 대리전은 대리전인데 어디와 어디의 싸움인가 이런 거를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우크라이나가 막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불쌍하다 막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다보스 포럼이요. 네. 왜 다보스인지 아세요? 스위스 도시 이름이죠. 뭐. 아니 보스들이 다 모여있다. 항상 촌철살인입니다. 예. 다 보스들이 모여서. 예. 각 지역의 보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다보스 포럼. 네. 그 말은 맞네. 예. 예. 그 우리나라에 예. 그 원희룡이도 거기 갔다 왔고요. 예. 아, 아니 뭐 그다음에 건강식품 홍정욱. 회사 이런 예. 대표들도 가고 네. 그래요. 예. 예, 근데 특별히 이제 네. 그들이 키우는 네. 미래 지도자라고 키우는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수장이 되었을 때 예, 충실하게 세계 정부에 충성할 사람들만 이제 부르는 편인데 예. 정말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딥스입니다. 아. 그 다음에 CBDC 이야기하는 사람도 딥스입니다. 아니 우리 배 대표가 기후 변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 양반도 지금 딥스 아니야? 예, 기후 변화는 사기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빙하기가 올 정도로 지구는 조금씩 이제 식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계속해서 이제 이 기후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컴트레이를 뿌립니다. 지구에다가 네. 계속해서 뿌리고 있고요. 자, 배 대표님,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얘기했던 외환 위기니까 IMF잖아요. 예, 그래서 IMF를 대비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잡아먹을 음. 준비를 하고 있다. 누가? 먹잇감이 되었다는데, 저는 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OECD라든지 IMF라든지 WBC라든지 이 세계 경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당히 특혜와 수혜를 입고 컸어요. 네. 쉽게 말하면 키워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키워서 돼지는 키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건데 예. 일본이 지금 잡아먹혀서 예. 뭐 30년 거품이 꺼지고 있고 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그 증거가 이제 무역 적자라든지 네. 또 뭐 삼성의 이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위치는 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딥스들이 똑똑하고 영민하고 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네.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네. 모든 중생들은 네. 허점이 있습니다. 네. 그 허점이 바로 뭐냐? 저는 이제 곧 밝혀진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흰 고무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났어요. 네. 아, 이 지배 당할 수 있겠구나. 네. 이제 QR에 속았던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그건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이게 흰 고무신 한 번도 안 신고 살았는데 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이 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이 보이지 않 강조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적들도 미스가 있고 구멍이 있다. 네. 저들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설쳐도 네. 우리가 키가 작고 어려도 다윗처럼 네.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믿고 나가면 네.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왜 졌는지 아세요? 왜 졌어요? 아, 골이 비어서. 고립이었어. 지금 그 배 대표 얘기 듣는 중에 네. 블로그를 보니까 네. 우리가 3년 만에 보통 한 100만 정도가 죽는가 봐요. 3년이면. 네, 네, 그렇죠. 예. 90만. 90만. 아, 90만.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년 만에 128만. 예, 그러면 한 30. 그럼 36만이 더 예. 사망했다는 거죠. 예, 예. 그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30%가 추가됐다는 거죠. 30%가 추가됐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물 데이터인데 얼마 전에 네. 우리 이제 아는 분 중에 연세가 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네. 그 이사장님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정원이 한 350이 돼요. 네. 근데 지난 3년에 네. 100명이 돌아가셨답니다. 이야, 엄청나네.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네. 이제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고령자잖아요. 네. 이 흰 고무신 하는 놈들이 65세 이상은 아예 임상 실험도 안 했다잖아요. 갈 거니까. 야. 그 정도로 이게 예. 엄청난 지금 사망률이 있는데 저는 25년까지 뭐 그 세종시 카페에도 썼지만 네. 인구가 최소한 10%는 준다고 봅니다. 예. 4,500만 원까지 내려다. 야. 그 우리 이제 배 대표 그동안에 막 어떤 그 데모 비슷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기록을 해온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이 이분. 예, 이런 예. 분이 대한민국의 나중에 선지자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안 맞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예.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런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스럽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의심되고 하니까 힘들긴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골프장 약속이 됐는데 갈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힘들었다가 이제 풀려서 어제 통화해 보니까 아이고 예전의 실력 지금 다시 나타난다고 이러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때리는 운동이라고요.
골 때리는 운동. 자, 여기까지 이제 배 대표님 말씀 듣는 걸로 하고 계속 연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배 대표님은 자꾸 좀 재미난 얘기로 자꾸 하니까 깊이 있게 제일 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 어쨌든 모든 분위기를 볼 때 제2의 외환위기가 다가온다는 거를 몸으로 깨닫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외환위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찌되었건 이 경제적인 위기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침체는 온다는 것 네. 예비하면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갈수기가 온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저장해 놓는 것처럼 그렇죠. 또 성경에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네. 예,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걸 보고 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네. 왕이시여 이럴 때 많이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시기냐면 조금 이제 전략을 하셔서 네. 혹시라도 이 환란의 시기가 이제 오게 될 때를 대비해서 네. 이제 너무 또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너무 또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 네. 쓸 돈은 좀 남겨놓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비트코인이나 황금으로 네. 저장을 딱 해놓으셨다가 네. 금으로 저장해 놓으면 인플레이션은 돈값이 추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은 안 내려가잖아요. 네. 또 비트코인도 저는 늘 말씀을 드리면 10억까지 올라갑니다. 네. 시간은 가도 10억까지. 네, 10억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비트코인의 목적이 뭐냐? 네. 탈중앙화예요. 네. 탈중앙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금리를 조정하고 네. 국가가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을 피하자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갖고 장난을 치니까 미국, 네. 특별히 미국 같은 게 네. 제가 네. 그래서 탈중앙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쑥 내려가면 그다음 올라갈 때는 3배로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탈중앙화된 이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브릭스에 프랑스가 참여를 했어요. 예. 이제 초청도 안 했는데 나 초청해달라 일부러 해가지고 네. 마크롱이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 브릭스는 달러를 안 쓰겠다는 거죠. 네. 근데 남미 국가들, 이 브릭스의 핵심이 남미거든요. 네. 물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인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 남미 국가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씁니다. 네. 왜? 하도 자국 통화가 미국 달러 때문에 등락이 심하니까 아예 우리 돈은 그냥 잔돈만 쓰고 기축 통화를 하자고 해서 이제 쓰는 나라들이 많은데 네. 특별히 이제 은행의 기반이 약한 나라들,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로 가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 비트코인은 네.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코인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는 이미지가 이 김치 있는데 코인은 예. 코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토큰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의 코인은 김치 토큰. 코인이다. 토큰이다, 토큰. 예, 토큰은 뭐냐? 토큰의 개념하고 코인 개념은 많이 틀리죠. 다른 거죠. 예, 네. 예, 예. 토큰이면 예. 토큰이기 때문에 예. 토큰은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의 외환위기가 다가온다 내용을 가지고 백은수 대표와 우리 김재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